네, 5일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닉스가 미래다? 앞으로도 미래일까요? 삼성전기도 미래다? 지금은 두 종목군에 그 어느 때보다 여기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플러스 좀 더 키워가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8,948선 코스피 보이는데요. 자, 9를 언제 만들게 될까요? 뭐 9가 중요한 걸까요? 두 분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단하네요. 코스닥은 여전히 아픈데 코스피의 질주가 오늘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입니다. 자, 이 속에서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는 어제 오늘 좀 빠져나갑니다. 코스피에서요. 그 속에서 어떤 종목군에 집중하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달려주는데 삼성전기도 보이고 삼성전자까지 함께 보입니다. 삼바가 오랜만에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이거 꽤나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10가지 종목 다 의미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사막 콘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디램과 낸드플래시의 최근 6개월 동안의 상승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그들의 주가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MLCC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거의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MLCC는 지금 당일 혹은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렸다가 멈추고 또 한 번 올렸다가 멈추고 하는 그러한 구조가 좀 있거든요. 해서 지금 사막 콘덴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저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쉬어감이 있을 건데 그 있을 때를 노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쫓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참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상승력에 미리 좀 붙어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LCC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왜냐, 쇼티지를 통해서 가격의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하지만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의 상승과 MLCC의 가격의 상승에는 일정 부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이 주가의 조정으로 나타낼 때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MLCC를 이용하신다면 사막 콘덴서인 것 같고 나는 이것저것 다 재기 어렵다. 그러면 삼성전기를 보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연동하면서 가니까요. 주가 방향성 비슷했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오늘이어야 하냐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글쎄요, 조정을 이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의 픽으로 넘어가서요. 10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삼성전기가 있다라는 점이 오늘 또 주목이 되네요. 자, 기관 픽에서는 김대준 어드바이저님께 여쭐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VM을 좀 특이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관 픽, 외국인 픽을 말씀드릴 때 지금 이후의 시장 흐름에서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VM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VM, PSK, 테스 이 세 종목의 주가 흐름과 방향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흐름 공통점이요? 네. 꾸준히 계속 갔다? 그렇죠. 예. 주가 강하죠. 예. 굉장히 강하죠. 맞아요. 소부장 내에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패턴의 종목을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전공정단에서 식각이나 세정 쪽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들 종목의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관이 VM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분기별로의 이익이 얼마였냐? 10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당 이익률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VM만 그랬느냐? 테스도 이번 1분기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했거든요. 지난해 분기별 한 100억 정도 했습니다.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분기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지난해 분기당 한 200억 정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소부장 종목들의 이번 최근까지의 흐름들이 안 좋은 종목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주가 상황이 좋습니다. 맞아요. 안 좋은 종목들은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고 같은 과거에 굉장히 호응받았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좀 정체되어 있죠. 1분기가 다소 침체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관픽에서의 VM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에 대한 앞으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왜? 첫 번째는 실적이 계속 진행되는 형태로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정단에서도 시각이나 세정, 시각이나 세정은 첨단 공정 관련된 겁니다. 파운드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역시 고점 돌파 흐름 이후에 긍정적 패턴의 주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관 픽에서 고점 돌파와 추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어떠한 주가의 전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거리 두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VM, 테스, PSK는 종목의 그 수급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차트가 똑같아요. 네.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뭐 3대장이다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정고 돌파, 계속된 추세 이어질 수 있겠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섹터별로 모아왔는데요. MLCC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포모의 중심부터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의견이 두 분이 다 긍정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MLCC부터 얘기 나눠보죠. 김대준 어드바이저님. 네. 여기서 이제 삼성전기 얘기도 해볼 거고 코치, 마모텍, 뭐 사마, 콘덴서까지 지금 일제히 시세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세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죠. 무라타 움직임도 어느 정도 오늘 영향을 준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갈 자리, 갈 방향 그런 것들 다 떠나봤을 때 아직까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AI 사이클은 이제 허벅지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동행한다라고 보세요? 앞서서 우리 앵커가 무라타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요. 무라타 주가가 올 3, 4월에 아마 3,000에서 4,000원 정도 했었을 겁니다. 지금 1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4-5배 올랐죠. 그러면 왜 MLCC 관련주들이 강할까? 앞서서 우리 김 본부장이 자세하게 가격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라타가 전 세계 MLCC 시장에서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전 세계 MLCC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70%를 독점하다시피 MLCC 시장에서도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전 세계 물량에서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수혜를 잇고 있는 지금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MLCC가 기존까지는 우리 휴대폰에 한 1,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는 한 2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서버당 4, 5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몇 개냐라고 따져보게 되면 작게는 10만 개, 많게는 40만 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보다도 더 많은 MLCC가 공급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MLCC에 대한 흐름들은 지금 상승이 좀 과도하다고 보는 측면에서의 내용들도 있겠지만 추가의 흐름들, 추가의 시세 집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이렇게까지 상단을 높여가면요.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기를 바라볼까 아니면 다른 종목군을 바라볼까에 있어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아까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는 MLCC에 집중하는 거면 사마콘덴서라는 하나의 대안을 주셨는데요.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요. 오늘 사마콘도 잠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확장성을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가 오늘 나타나고 있죠. 예. 사마콘덴서가 물론 최근 내에서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건 오늘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마전기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은 MLCC와 관련된 확장성을 가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변주,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도 현 시점에서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좋습니다. 지금 사마콘덴서 가니까 다른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가 더 거세졌던 것을 미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MLCC는 긍정의 방향성 훼손된 거 없다로 보고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그 위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자, 우리는 SK 하이닉스의 신고가를 오늘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반도체 긍정으로 주고 계시는 가운데 김수선 본부장님, 네. 이거 뭐 앞자리 5까지 나온 거잖아요. 일단 제도권 하에서는. 네. 뭐 그냥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하나의 그 정거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따라잡는 순간 거기까지를 일단 1차적인 정거장으로 많이 시장에서 바라보던데 저희 그거 신경 써야 돼요? 저는 그것보다 간밤에 FOMC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올라가니까 마치 FOMC가 잘 지나갔구나라고 착각에 좀 빠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오늘의 상승에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쉬어간다 혹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했죠. 미국의 3대 지수 빠졌고 금리는 매파적이었지만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한 듯이 MOU를 체결을 해놓고 금리 이야기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최종 합의한 이야기를 한 걸 감안을 했을 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자국 내에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약발이 먹히지 않을 땐 가장 먼저 또 타겟이 될 게 테크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라서 오늘 장중에 쉬어가면 일부 나도 비중을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또 11시 기점부터 지금 점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SK하이닉스가 더 세지니까 참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펀더멘털과 수급적으로 저는 나눠서 구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AI는 주도주의고 여기에 중심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저는 이제는 신규 매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6월 말까지는 조금은 기다려보자. 없으신 분들의 관점으로는 쫓아갈 때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이 휴장이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아마 켈빈 허시시라고 하는 분이 말한 성명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각기 다른 해석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아마 다음 주에 전 세계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 지금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빌미로 잠시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저는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쉬었다 갈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나름 고민을 했을 땐 쉬었다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니 오늘의 상승세에 너무 열광해서 더 많은 비중을 태우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비중이 100주라고 하면 저는 한 20에서 30주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줄여놨다가 추후에 우리가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좋은 뉴스는 계속 쏟아지고 있죠. 맞아요. 뭐 HBM 이제는 또 7세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하지만 결국엔 다음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공백기에는 저는 박스권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경계해 두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일부 조정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략 닉스에 국한시켜요? 아니면 전자에도 적용시켜요? 전자 플러스 저는 반도체 전체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서두에 기관과 외국인의 픽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하고 MLCC를 좀 가지고 온 이유가 오히려 반도체 테크가 조금 쉴 때 MLCC가 뉴스를 좀 들이밀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가지고 온 거라 테마적으로 움직일 쪽과 우리가 길게 볼 쪽은 나눠서 지금은 매매 전략을 고민을 해볼 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 조절의 시기는 좀 고민하면서 흐름 바라보자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좀 노이즈가 발생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서 있었는데 단독 기사긴 했습니다만 SKC 관련해서 이 공장 증설 백지화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까지 시세가 하방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지금 뭐 이해를 하는 쪽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 사실이 맞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 또한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정리하세요? 지금은 힘이 붙는 쪽에 더 붙는 거고 소외되는 쪽은 더 빨리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인 여부는 나중에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대응은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SKC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드는 게 유리기판 이야기를 꽤 자주 좀 드려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는 이럴 때는 좀 미리 해두셔야 된다. 반도체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거의 그 무패에 가까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이겨내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사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대응해야 될 때는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더 먼저다. 시장의 반응이 변동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리스크 관리 하자 의견을 주셨고요. 잠시 후에 이쪽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뭐 가온전선, 대원전선, 전선주 움직임 같이 강했다가요. 하이닉스가 점점 벌크업하니까 그래서인가요? 다시 또 분위기는 하방 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김대중 어드바이저님 참 아쉽죠. 수급 쏠림에 피해가 되지 않아도 되는 쪽 같긴 한데 피해처럼 보여지고 있는 주가여서요. 이게 전력 관련주만 흐름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 그렇죠. 어제 예. 강했던 방산주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투탁과 일부 그 MLCC 관련주로 집중화되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위축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에서의 상황이 하락으로의 전환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판단하는 흐름에서의 전력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전력 관련주들이 언제 가장 주가의 흐름들을 강하게 시장을 지배했었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 1월과 올 4월에서 주가의 흐름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고 랠리를 펼칠 때 조방원의 종목들이 주가 강세를 보여주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올라갈 때는 투탑만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투탑이 어느 정도 견인해주고요. 그 이외의 조방원이라든가 전력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따라가면서 크게 시장 시세 현도를 할 때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수가 9,000포인트 언저리 근처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이후에 이제 랠리가 나타나지 않느냐의 형태에서의 시점에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파 흐름에 대한 무게 중심을 두고 시장 접근을 해보게 될 때 투탑만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투탑이 갈 때 따라가는 이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전력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랠리를 펼칠 때 동반해서 가는 형태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력 관련주들이 엊그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장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주가 상황 하에서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아줬죠. 특히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460만 고점 찍고요. 320만 원 저점 찍었다가 지금 300 중반대 가격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달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가격적으로는 한 4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상황이 충분히 이어졌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또 한번 통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다시 가기 위한 눌림목 과정에서의 현상이다. 그래서 전력기기 여전히 유효한 패턴에서의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관심권에 두고 계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주가 흔들림 시에 좀 더 우리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 목적으로의 시장 진입을 하신다면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에서의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믹스 전환, 뭐 정책 수혜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달리려다가 만 자리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의견을 주셨어요. 전력이 먼저 달렸죠, 반도체보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맞다. 타이밍만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도록 합니다. 자, 전력 봤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볼 거고요. 두 분 의견 긍정으로 나타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바이오에 대한 의견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가격 메리트 이상의 긍정이에요? 기업별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을 예. 것 같아요. 공장 가동률, 그로 인해서 실적의 추측이 가능한 쪽은 괜찮다. 대표적으로 뻔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그동안에 뭐였는가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요? 네. 물론 다들 아시죠. 그들이 정해놓은 바스켓을 넘어가는 비중이 생겼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외국인이 코스피 내에서 뭔가 사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왜 사는지는 체크는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종목에 하필이면 하고 많은 섹터 중에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저는 유독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근의 수급을 보면 네.
외국인의 수급이 꽤 맞아요. 탄탄하게 지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도 처지는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수급의 빈집 형태를 띠고 있었던 쪽에서의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많이 쏠렸던 쪽에서 수급이 흩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차선책으로 수급 선택한 종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 아니면 ST팜처럼 공장 가동률을 통해서 적어도 다음 분기에 다다음 분기의 실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테오젠도 좋게 보고 리가켄 바이오도 좋게 보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사실 지금의 가격은 나쁠 건 없어요. 예. 하지만 이들의 공통된 부담은 금리 인상 시기에 R&D 비용을 조달해야 될 텐데 기술 수출을 다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좀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이쪽은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했지만 또다시 저도 실망을 같이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에 바이오시밀러 쪽은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는 있겠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좀 느끼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긍정인 거지. 네. 제약바이오 전체 혹은 이번 주에 또 탈모 관련한 이슈가 맞아요. 시장에 엄청 남자분들은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좋게 본다는 건 아니니까 잘 구별을 해서 짧게 대응할 거냐 아니면 길게 볼 거냐 요걸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 호흡으로 지금부터 거치한다라는 생각으로 삼바나 셀트리온, 웨스트팜 이런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거겠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을 조금 더 좋게 네. 봤었는데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의 개선세가 합병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공장 가동률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좋아 보이는 현재 시점입니다. 수급도 지금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네. 외국인의 탄탄한 수급력. 그렇다면 일부 쏠림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외국인이 탄탄하게 들어와 있었던 종목에서의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고 그때 따라 들어가다가 또 박자 감각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네. 점을 미뤄봤을 때 지금 삼바에 좀 더 집중하는 거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고민은 좀 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느긋한 호흡이 또 하나 핵심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고민되는 쪽 열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다 올 긍정을 주셨기 때문에 원전 조선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김대준 어드바이저님께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시행 기대로 잠시 수급이 들어왔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원전 부지 소식 이야기 듣고 나서 시세 반영하면서 뭐 프리마켓에서부터 좋았었다가 다 빠진 거잖아요. 아까 전에 전력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가려다가 그냥 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매맞는 종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조선도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단부는 맞을 텐데 근데 수급은 다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더 붙어야 돼요? 더 붙어야 되고요. 살아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원전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조선주가 조방원 플러스 전력기구 중에서 가장 그 탄력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1차계 업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전력기,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원전 순으로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의 주가 수준이 거의 고점 라인에 다 달았죠. 그리고 최근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바닥 찍고 움직임이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추가의 상승 보여줬고 어제까지는 삼성중공업이 주가의 그 랠리를 펼쳐주는 가운데서 상승 흐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쏠림 현상에서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고점, 지금 네. 한 5% 정도 남아있거든요. 70만 원, 75만 원. 이 고점 라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5% 정도의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회복하는 구간이 저는 다음 주 구간에서 고점 돌파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6월 말에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 있죠.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캐나다 총리와 1시간이 넘는 또 정상회담을 거치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조정은 받고 있으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에서의 조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잠깐 올랐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순서에 있어서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조선주, 전력기기, 방산, 원전의 흐름대로의 주가 움직임에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앞단 그 시간에서 앞단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지수의 랠리를 펼치지 못합니다. 같이 가는 흐름에 조방원 종목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고 9천에서 만을 간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방원 전력기기 여전히 유효한 관점에서 주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조정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선순위 상관없이 골고루 비중을 생각하세요? 전력, 조선, 원전 다요.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조선이고요. 조선? 네. 내에서도 가장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추종하는 종목들이 네. 생겨나겠죠.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 대비해서 좀 더 탄력도를 보였었고 증권사 내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정고까지 올려놓는 것에 대한 흐름은 단기간 내에 좀 열어볼 수 있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수급이 들어가기를 응원해 봅니다. 마지막 쟁점 이걸로 정해봅니다. 소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 김태정 본부장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굳이 였기 때문일까요? 네. 중립 주셨는데 긍정으로 다시 상향해 주셨어요. 탑픽도 이쪽으로 주셨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소비라고 읽고 아니지 소비라고 적고 백화점이라고 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달라진 거 있어요? 아니 달라진 건 없죠. 없어요? 그렇죠. 주가가 말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우리가 사실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네. 좋은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는 거라 저의 판단이 좀 틀렸으면 저도 인지를 하고 그럼 이제 또 바꿔야 되겠죠. 트렌드에 좀 바꿔서 고민을 해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이제는 가까운 데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죠. 유가가 드디어 배럴당 70불대로 내려왔고 네. 이렇게 되면 유류세가 확 낮아지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가까운 분들도 원 달러 어떤 시세를 지금 누리는데 네. 멀리서 오신 분들이 당연히 그 시세를 훨씬 더 크게 누리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쇼핑을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에 참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은 좀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쇼핑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만 올라갈 거냐? 그럼 그들이 오셔서 쇼핑만 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무셔야 되니 숙박. 그래서 숙박업소 쪽을 한번 저는 보는 게 좋은데 종로라든지 제가 이제 서울시 이 근처에 전에도 한번 그 예약해 보려고 체크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주말에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때랑 동일하게 여전히 예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백화점 쪽만 너무 맞아요.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주무시고 가시는 데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여기가 카지노랑 엮여 있는 데가 또 제법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호텔 신라를 여러분들이 한번 탑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망설이기는 하는데 네. 그럼 여기서 좀 더 들어보죠.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거 뭔가 다시 가나보다 하다가 잠시 또 반도체 수급 뺏기고 그러다가 이제 고개를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고민은 되지만 다른 숙박 관련주보다는 호텔 신라가 그나마 그래도 탄력도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 업장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네. 줄어든 건 아닌데 오시는 분들 대비 비율로 따져보면 카지노 이용률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기보다는 저는 별도의 기업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호텔신라 지금의 구간에서 5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을 안 하면 제가 손절라인 되게 짧게 갖고 왔거든요. 5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우선 65,000원까지의 추가 시세는 지금 가능해 보이고 65,000원이 넘어갔을 때 타이밍이 만약 기술주들이 잠시 쉬어간다면 저는 목표가를 더 높게 잡아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에게 호텔신라가 좋은 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리하고 지금 여기 가자고? 이건 아니니까 그죠?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트한 손절 라인의 의미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를 돌리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걸어보자 의견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추가 전략 궁금합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님. 최근에 삼성생명, 현대해상과 같이 보험 관련주들의 움직임 굉장합니다. 그때 언급 주셨던 방향성대로라면 지금도 즐기는 구간으로 활용할까요? 금리가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미국 금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금리와 연동해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만들어 나고 있는 보험주들, 추가로 금리의 변화를 통해서 주가의 꼭지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여전히 상승 트렌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상승 트렌드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의 토픽은요, 유리기판에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 들어볼게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 또 가격적인 기회다, 이걸로 활용하자 의미일까요?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접근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리기판이 오늘 움직일 자리였거든요. 통상적으로 MLCC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 움직이는 게 통상의 주가 흐름에서의 순서도입니다. 근데 오늘 재료가 나왔죠. SKC가 미국 자회사의 이 공장 증설에 대해서 백지화, 앞서 앵커가 백지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백지화가 아니라 보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공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캐펙 숫자를 과도하게 했을 때 주가에 어떤 반응도를 보여주는지는 이미 경험했죠.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지난해, 지지난해 캐펙스, 설비 투자를 과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보수적인 전략에서의 이번 공장 증설 네. 보류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공략 지점에서의 가능 구간이라고 예. 판단하면서 필옵틱스 5만 원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제시해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